선생님, 또 어린이집 선생님 상담하는 요령 10가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거나 학교에 갈 때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 오픈할까요? 오픈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느린 아이라는 거 어디까지 오픈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하루 이틀 잠깐을 보아도 우리 아이가 표가 나. 그쵸? 느린 아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사실 금방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발달의 그 격차가 많이 나고 어머님이 보실 때 그냥 금방 선생님들이 알 것 같다 하시면 처음부터 오픈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느린 아이인 것을 알겠는데 부모님들이 싫어하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어머님이 보셨을 때 표가 날 듯 안 날 듯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느린 아이야. 이럴 때는 무조건 오픈하시는 게, 그래서 오픈하시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협조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아예 표가 나는 아이들은 금방 알고 차이가 심한 아이들은 선생님들도 하루 만에라도 알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학교에 특히 갔을 때 경계성 아이들 있죠. 경계성 아이들. 언뜻 봐서는 괜찮은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얘가 약간 말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처음부터 그냥 오픈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선생님에 따라 다 다른데 어떤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거 있죠.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아이는 좀 느린 아이니까 학습을 시킬 때도 조금 크게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그죠. 자기는 느린 아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해서 한 번 더 지도해 주실 수 있는데 지도를 안 하실 수도 있고 아예 그 일반 아이 수준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예 낮춰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안 좋은 것은 선생님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저 아이가 느린 아이야 나 너무 힘들겠어 하고 이게 보호막 같이 방어벽을 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우리 아이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러는 경우에는 굳이 처음부터 오픈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일반 아이들 중에서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착석이 안 되고 산만한 아이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하지 않으시고 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부딪혀서 심하게 뭐 문제가 됐거나 선생님이 이거 너무 힘들어요. 뭐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늘 이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어디 교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가겠다고 고집을 1시간 내내 피워서 너무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앉으라고 했는데 얘가 계속 안 앉고 1시간 내내 돌아다녔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이거 이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선생님 사실은 저희 아이가 착석이 조금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부분을 집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학교에서 좀 그럴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좀 선생님이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이야기도 안 늦는다는 거죠. 이렇게 좀 애매한 아이들은.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오픈해야 될 아이 그리고 처음부터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금 어머님이 보실 때 저도 이제 여기에 아이들이 경계상 아이들이 오면 6, 7살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오면 굳이 처음에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걸 선생님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더 그 어떤 학습이나 일반 아이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배제하고 안 시키는 것보다 그 상황을 선생님이 굳이 우리 아이가 느린 아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는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적응하는 기간에 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으시라는 거죠. 처음부터 배제해서 너는 괜찮아 안 해도 돼 너는 뭐 이거 요것만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우리 아이들도 그 냉정한 어떤 그저 일반 아이처럼 냉정한 그 환경에서 조금 그 경험을 저는 어떻게든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떻게든 해서 그 경험을 했을 때 아이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 아직 안 될 거예요. 우리 아이 이럴 때 힘들 거예요 해서 아예 그 시도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굳이 오픈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일까 해서 잘 판단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먼저 말하고 협조를 꼭 구해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특히 이런 행동 하나, 또 이런 거 한두 가지 너무 좀 다른 거에 비해 다른 거는 그럭저럭 좀 그런데 유난히 한두 가지에 조금 표가 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미리 말씀드리라는 거. 얼마 전에 온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음, 자폐성 진단을 받았지만 말도 어느 정도 하고 그냥 가급적 선생님 뭐 물론 이제 아직 소통이 활발하게 이렇게는 아니지만 크게 아직 뭐 누구를 때린다던가 학교의 생활 이제 올해 이제 1학년 입학을 했는데 문제되는 행동이 그냥 일반 수업할 때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지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게 그 자기가 그 집착 같은 게 있잖아요. 자폐성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다른 아이가 옆에 칸에 놨어. 학교에서 한번 얘기 발생한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거 옆에 놔도 일반 아이들은 그냥 뒀으니까 하고 올 텐데 얘는 그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처음에 가져왔던 요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얘가 옆에 놨다고 그것을 실갱이를 하면서 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나 주위의 아이들이 이 뜻을 모르니까 얘가 왜 그것을 굳이 달라고 하면서 막 울고 속상해하고 고집을 피우는지 이거 정리 다 했어. 끝났어. 이 활동 끝났어. 그러니까는 이걸 더 놀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뭐가 기분이 나쁜 건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가서 너 왜 그렇게 화를 냈어? 너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어느 한 가지에 우리 아이들이 꽂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번으로 이제 끝나면 다행인데, 이런 경우는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제자리에 또 안 갖다 놓으면, 교구든, 그게 어떤 장난감이든 책이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선생님도 모르니까 얘가 왜 고집 피우지? 얘가 왜 떼쓰지? 얘가 왜 울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그랬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넘겨드리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럼 선생님도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어떻게 왜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 아이에게 유난히 힘든 어떤 상황, 이런 것만 좀 한두 가지는 미리 말씀드려서 협조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 덕분에 뭐랄까 행동이나 애매한 시점들이 있어요. 그럭저럭 잘 지내는데 요거 탁 어떻게 부딪혔을 때 발생되는 어떤 현상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님이 미리 그것까지 걱정해서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선생님이 오늘 누구누구 이렇게 무슨 수업 시간에 이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래요? 이제 어머님이 그래 원래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잘 한번 확인해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걸 발견한 것처럼,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애매한 부분 있죠. 그것을 선생님이 이제 발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뉘앙스로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선생님 그거 몰랐었는데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어때요? 선생님의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도움을 준 것 같고, 내가 이걸 발견한 것 같고, 내가 이 아이를 잘 파악한 것 같고 해서 선생님이 더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려고 하죠. 어머님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이거 어머님도 잘 모르셨나? 그럼 내가 조금 더 관찰해서 도와드려야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그냥 선생님 덕분에, 이런 것도 있는 거 알게 됐어요. 해서 그냥 넘기세요. 선생님한테 공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일반 특히 학교 개별화 회의를 갈 때, 우리 아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게 부모님이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제 새 학기 돼서 우리 아이를 파악하려고 하는 중이지 우리 아이를 잘 아직 몰라요. 그래서 상담하러 가셨을 때 선생님들한테 제가 꼭 미션을 주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전에 한번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션을 주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아이가 되게 특정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처법도 같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 아이가 이럴 때 정리가 안 될 때 많이 울어요. 고집 피워요. 그냥 뗐어요. 이렇게로 끝내면 그거를 해주실 의미가 없어요. 그 선생님도 그건 알죠. 근데 사실만 알았을 뿐이야. 정리가 제때 안 됐을 때 얘가 이렇게 우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 대안을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들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사탕이나 먹을 거 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그때 바깥에 가서 뭐 물 한 번 먹고 바람 한 번 쐬고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때는 뭐 꼭 안아주는 게 얘는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의자에 좀 앉아서 쉬고 있을래? 기분 상한, 그러니까 가라앉을 때까지 쉬고 있을래? 여러 가지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빠른지 그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셔야 돼요. 자, 미션을 주실 때는 한두 가지만 주셔야 돼요. 많이 주시면 선생님도 버겁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많이 울고 뗐을 때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면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가장 힘든 부분을 하나 알려주시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실 것. 안 되는 거, 취약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향상시켜 주세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세요. 이 부분 두 가지를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느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말이 좀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말에 대한 확장 또는 사회성이 약한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상황일 때 좀 번거로우셔도 저희 아이에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되시면 꼭 한 번이라도 언급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천천히 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익혔으면 좋겠어요. 얘가 아직 그렇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피하고 들어놓고 우는 거예요. 그때 알려주시고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고 화해해. 여기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응. 그거 저도 집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돼서.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가장 좀 잘 안 돼서 취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응? 한 가지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 두 가지 정도를 상담하러 가셨을 때 선생님한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파악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안 돼, 더 이상. 선생님이 대응을 잘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또 신경을 써주시려고 하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께 된 거예요. 미션화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가지씩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스타일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소연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소연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히 힘드셨겠어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들어주시다가 왜냐면 이걸 한도 끝도 없이 다 들어주잖아요. 하소연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하소연은 들어주실 수 있는데 이걸 지나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소연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잘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어머님한테 계속 힘들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이 아이가 좀 집에서 힘든 아이인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들어주신 다음에는 저는 기준점을 그래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선생님한테는 우선은 들어주고 기준을 어머님이 정해주셔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와주시는 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 있죠. 선생님이 입장에서 자기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어머님 제가 뭐 어떻게 얘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정말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죠.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 이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느껴지잖아요. 도와주려고 애쓰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런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게 정말 좋죠. 말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편안하게 이럴 때는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가 아직 좀 미숙하니까 이런 부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어린이집에 갔더니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졸업한 아이가 치료 2년 만에 이제 완전 종교를 하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병행을 할 때 어머님한테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말을 더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얘한테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은 너무 좋아요.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난 거죠. 그럴 때는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되게 좀 안 좋은데 불편하게 여기는 선생님이 계세요. 불편한 형. 우리 아이가 그냥 불편해. 우리 아이가 뭐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느린 아이라는 이유로 불편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심한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학기 초에 반배정이 끝났는데 저는 이 아이가 느린 아이인지 몰랐다. 저는 자기는 이 느린 아이는 맞출 수가 없다 해서 반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뻔했는데 어머님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잘 지도하겠다 하면서 막 이제 상담을 하면서 설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참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 아이가 느린 아이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받지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인데 그래서 어머님이 되게 마음의 상처도 입으셨고
이거를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을 옮기게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 그 선생님 밑에서 1년을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새로운 반에 가서 수업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너무 잘 됐고 이렇게 우리 아이를 반을 옮기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를 좀 불편해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냥 괜히 좀 싫어하고 불편해. 이럴 때는 오히려 어머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당당하셔야 돼요. 이럴 때 어머님이 선생님 우리 아이 너무 불편해 싫어해서 주눅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는 1년 내내 어머님까지 주눅이 들면 아이는 정말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오히려 불편해하고 좀 차갑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한테는 부모님이 어머님이 더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부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수반에 오지 않았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부분을 좀 책임지고 도와주세요. 아예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럴 때는 정말 기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번 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뭐 이런 거 있죠. 힘들어. 뭐 이러면서 괜히 막 자기가 그 아이를 맡아서 반이 된 것에 대해서 뭐랄까 좀 생색을 내신다고 하셔야 될까? 생색처럼 내시고 뭐 부모님한테 자꾸 나 힘들어요 어필하시고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아이가 좀 이렇게 해서 어려워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좀 불편하게 그러면 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치료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도움반에 온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1년 동안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지도해 주셔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좋아지길 바란다. 이런 내용을 담으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6번째로는 집이나 아이가 집에서 생활하는 거랑 학교나 어린이집 생활하는 거랑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이해하시죠? 엄마랑 있을 때의 태도와 선생님하고 있을 때 태도, 그 구성원 아이들이 있을 때의 태도는 달라요. 그것 때문에 사회성 수업하러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집에서는 난리래요. 근데 바깥에서는 이 체면이 좀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집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선생님한테 사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의 그 상담에서, 우리 아이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우리 아이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우리 아이가 했던 것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예로 집에서는 일도 안 해. 뭐 예를 들면 컵사기 일도 안 해. 아니면 뭐 학습, 숙제 뭐 일도 안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한다. 이 영어 뭐 되게 싫어 집에서 어려워요 못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영어 뭐 얘기 나오면 자기가 손 들고 막 하겠다고 하고 왜 그래요?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오셔야 되는 이유는 얘가 어린이집에서 이걸 했어.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먹었어. 어린이집에서 영어로 발표를 손 들고 했어.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준점이. 그래서 집에서 그 기준점으로 푸시하시고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죠. 너 어린이집에서 되게 잘했다며.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하자 해서 한 번 더 끌어올리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잘 받아오셔야 돼요. 네.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쟤 안 될 것 같아서 안 시켰는데 막상 뭐 신발 신는 거, 밥 먹는 거, 혼자 가방 메는 거, 또 뭐 책가방, 시간표 싸는 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시키지도 않고 제가 다 해줬는데 저보고 시키라고 해서 한번 해봤더니 하네요? 이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할 줄 아네요? 이런 경우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또 이제 7번째 말씀드릴 것은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거리를 꼭 준비해 가셔야 돼요. 예. 어린이집 학교에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꼭 궁금한 거 물론 생각은 하고 가실 텐데 꼭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질문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저희 아이 잘 지내죠? 저희 아이 뭐 적응 잘 했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물어보시면 예, 잘 지내죠. 적응 다 했죠.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질문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저희 아이가 좀 착석이 잘 안 되는데 계속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3반에서 수업할 때 좀 어렵지 않으세요? 뭐 방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김치나 야채 채소는 절대 안 먹어요. 학교에서나 급식할 때 혹시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왜 물어보셔야 되냐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이상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일반화의 기준으로 이게 자기만의 교육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강제로 먹여요. 강제로. 꼭 먹어야 돼 해서 진짜 학대에 가깝게 먹이는 분도 제가 봤어요. 국물도 1도 남기면 안 되고
식판에 있는 김치도 못 먹는데 김치 안 먹으면 네가 좋아하는 이 반찬 안 줄 거야 해서 김치를 기어이 먹여서 애 탈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이들은 되게 천천히 해야 되고, 그쵸?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씹을 수 없는 그 감각이 좀 잘 발달이 안 됐을 때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먹기가 너무 힘들고 못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식습관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씩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아, 이 선생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캐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활동도 이렇게 물어보죠. 저희 아이가 활동 잘 하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 아이가 그룹으로 활동할 때 친구들하고 좀 같이 뭔가 하는 거 되게 불편해 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그럭저럭 있는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있는다든지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활동할 때 아이가 안 하려고 해요, 선생님? 그래도 그 활동 중에서도 가급적 그럭저럭 끌려가는 활동이 있고 정말 안 하려고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활동할 때 저희 아이가 심하게 울고 안 하고 도망가나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수업 태도도 물어보셔야 되고 제일 뭐 학습 능력도 저희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산수, 수학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뒤떨어지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나요?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그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물어보셔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친구 관계 꼭 물어보셔야 되죠. 이게 사회성과 연결이 되고 그룹 생활에서의 어떤 이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나 어려워하나에 되게 많이 좌우하는 게 친구 관계잖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는 꼭 물어보시는데 아예 안 되는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시도는 해보고 옆에 관심은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또 시도는 해보는데 눈치가 좀 없어서 시도는 해보는데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 사회성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어느 정도부터 안 되는구나. 이것을 질문을 해서 이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집에서 그 단계부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단계를 충분히 연습시켜야 아이가 빨리 또 어울리고 그죠?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혼자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우리 아이가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나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지도해 주시는지 우리 아이 혼자 있을 때 그냥 혼자 방치되어서 책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혼자 드러누워 있는 건지 혼자 있을 때 그럼 아이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나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주고 계시나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아이 혼자 두시나요? 뭐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면서 어머님이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이런 반응을 예상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제가 집에서 봤을 때 우리 엄마가 집에서 봤을 때도 얘가 너무 또래들하고 못 놀고 혼자 놀더라. 그러면 그것도 플러스 한 가지씩은 대안을 적어 가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 너무 혼자 있을 때 저희 아이 혼자가 있는 게 발달에는 되게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선생님이 너무 바쁘시면 이름이라도 불러서 한번 이리 와봐. 근처에라도 한번 앉혀주시고 그쵸? 선생님이 조금 시간이 되면 가서 어깨라도 툭툭 쳐주시면서 같이 놀자 해서 선생님이라도 말 한번 걸어주시고 이런 거 사소한 거 좀 부탁드릴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달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바쁘실 때는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시고 혹시 여유가 되시면 아이 손잡고 가서 근처에 가서 활동하는 아이들 근처에서 모방이라도 할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게 경험이라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좀 손잡고 가서 옆에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아이마다의 그것이 다 다르니까 제가 이제 대략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그것을 어머님이 아주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선생님의 관심을 줄 만한 것들을 하나를 또 적어 가셔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러는 거 제가 집에서 더 많이 연습해서 아이들하고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저도 집에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저도 하겠습니다를 넣어주시면 그 선생님들이 왜 여기다 다 맡기고 어머님은 안 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게 좀 보여서 집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 8번째 말씀드릴 거는 아이들에게 어머님이 부정어를 자꾸 주입시키시면 안 돼요. 새학기라 적응하기가 힘든데 그런 어머님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세요. 아이가 안쓰러울 수도 있고 좀 걱정이 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을 부정적인 말로 아이한테 자꾸 주입을 시키시면 아이는 그것을 가져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 학교나 어린이집 끝나고 이제 만났을 때 제가 칭찬이랑 격려를 많이 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님 중에는 아이가 좀 표정이 뚱하면 왜? 오늘 힘들었어?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 오늘 친구하고 싸웠어? 왜? 오늘 재미없었어? 이렇게 계속 부정어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은 아이가 그 단어를 아직 잘 파악이 안 된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 재미있었다는 것을 경험을 못 해본 아이들은 재미있었어? 그가 무슨 뜻, 재미없었어도 모르겠고 재미있었어도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계속 재미없었어? 너 힘들었어? 이러면 아이가 가장 많이 들은 게 힘들었어? 재미없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영문도 모르고 오늘 어린이집 가서 나중에 어땠어? 재미없었어. 힘들었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정어를 자꾸 주입시켜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말을 가져가면서 그 말에 대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게 훨씬 학습이 빨리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그 한 6, 7가지가 부정적인 환경이고 3가지가 긍정적이면 이걸 갖고 얘가 힘을 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가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예, 긍정적인 말로 해주시고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주입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9번째 말씀드릴 것은 정말로 열심히 협조해 주시는데 무조건 선생님 말이 다 맞아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거는 좀 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사소한 거라도 문제가 생겨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래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먼저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가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 이야기 충분히 들어보시고 아이에게도 물어보시고 주변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셔서 객관적인 사실을 꼭 파악하셔야 돼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가급적 선생님이 힘들었으면 힘들었던 그 상황 자기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도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꼭 가셔서 그런 일이 있으셨냐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듣고 선생님 그러셨어요 하고 이제 그 옆에 아이에게도 물어보고 다른 아이들한테 정말 얘가 그렇게 했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 해서 어머님이 우리 아이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얘가 뭐 버럭을 하고 뭘 밀고 뭘 때렸다고 해도 왜 그런 상황에서 얘가 했는지 어머님은 빨리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얘는 아이가 갑자기 확 다가오면 되게 불안감이 커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너무 갑자기 앞에까지 확 다가와서 인사하는데 얘가 그게 불안도가 높아서 겁나서 밀었어요. 겁나서 밀은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 우리 아이 입장에서 캐치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무조건 뭐 저희가 잘못했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순간 우리 아이가 엄마를 보잖아요. 엄마가 내 편이 아니고 선생님 편이고 옆에 애 친구 편이란 말이에요. 엄마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지만 이 아이가 위축이 돼요. 학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한 경우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서 꼼짝하고 있어야겠다. 아니면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얘는 찾는 방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엄마가 죄송하다고 하고 엄마도 오면서 막 자기 야단치고 이러면 그냥 그 상황을 얘는 회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꼭 객관적인 상황을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아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 아이가 아직 좀 그런 부분 잘 이렇게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잘 가르치게 죄송합니다. 아이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주의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억울한 상황들, 우리 아이의 특성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얘 반갑다고 이제 거칠고 공격적이라기보다 좀 적극적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좀 움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반갑다고 야 하고서 어깨를 딱 쳤어. 근데 얘는 그게 너무 놀란 거죠. 얘는 반가워서 어깨를 야 뭐 누구 이름 부르면서 어깨를 탁 쳤는데 얘는 순간 너무 놀란 거죠. 그렇게 자기한테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사람에 대한 좀 불안이 가뜩이나 있는 지금 시점인데 생판 잘 모르는 애가 반갑다고 딱 걔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그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느껴지면 우리 아이 특성을 잘 아시니까 선생님한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에서 확 들어오면 놀래는 아이고 불안이 높아진 아이라서 인사할 때 아이들한테 인사할 때는 좀 악수를 한다든지 좀 예쁜 말, 큰 소리보다는 좀 작은 소리로 반가워, 누구야, 안녕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좀 더 노력을 해볼게 해서 이게 아이가 무조건 밀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무조건 100% 잘못이다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그 상황을 어머님이 캐치해서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중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미안하다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아이가 있어요. 아이 앞에서 엄마는 항상
믿을만하고 든든하고 울타리 같고 그쵸? 나의 모든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교육하는 거는 맞지만 이 아이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했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특성상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좀 잘 중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님이 먼저 학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 만날 때 항상 밝게 웃고 먼저 인사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저도 여기서 되게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상담을 해도 어떤 어머님은 늘 우울하신 어머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죠. 힘드실 수 있다. 그리고 좀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선생님들은 그만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선생님들 교육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날 그 어머님이 너무 까칠하게 했거나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트집을 잡았거나 자기를 너무 피곤하게 했거나 선생님을 화나게 했거나 하면 선생님 같이 대응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제가 마음을 먹어야 되냐고 가르치냐면 저 어머님이 오늘 아이 때문에 되게 힘들었나 보다. 오늘 되게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나 보다. 오늘 되게 속상한 날이었나 보다. 오늘은 좀 체력이 되게 안 되셨나. 그래서 저 어머님이 까칠하게 하면 할수록 오늘 되게 많이 힘드셨나 보다. 이런 눈으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웃는 낯에 뭐 침 못 뱉는다 하는 것처럼 어머님이 먼저 밝게 웃고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시면 일단은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머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 생겨요.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이 생겨서 처음에 만약에 삐딱했어. 이 선생님이 약간 좀 불편했어. 아이가 너무 힘들어. 이러다가 또 어머님이 밝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이 선생님이 힘이 나요. 그래서 아이한테 조금 더 유하게 대해주시고 어머님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우린 다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사를 밝게 해주시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고 내가 윗사람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못하거나 처리하지 못해서 안 좋아하고 표정 안 좋고 어둡고 이런 분보다 내가 먼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승자예요. 사실 꼭 갈 때 올 때 이제 뭐 걱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일단은 인사는 무조건 밝게 그리고 먼저 그냥 인사를 해주시면 되게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어머님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얼굴이 좀 어둡다던가 우리 아이 때문에 오늘 좀 힘들었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인사는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문제 생겼을 때는 아까처럼 그렇게 대처하시면 훨씬 아이한테도 좋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훨씬 이게 플러스로 작용을 해요. 예. 저 어머님 항상 기분이 좋아. 저 어머님 만나면 항상 인사를 먼저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면 오해의 소지도 없어요. 서로 어떤 경우에는 기분이 안 좋으면 저 선생님이 나한테 인사 안 해주지?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선생님은 저 어머님 오늘 왜 쌩하고 그냥 가시지? 사소한 거에 오해가 쌓여요. 사소한 거. 그런 것들은 거의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그냥 한다. 그게 승자라니까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꼭 먼저 해주시고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